자, 오늘 용언의 6번째 시간인데, 용언의 6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용언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기도 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까지를 배우고 나면, 용언에서 배우는 모든 어떤 학습 내용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 처음에 시작에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었는지, 자, 여기에 대한 학습을 했고, 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개념이, 자, 개념이 뭐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학습도 했고,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미가 어떠한 체계 속에 놓여져 있었고, 그 체계 속에 놓여져 있는 어미가 어떠한 문법적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이 됐거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규칙 활용이 뭐냐, 불규칙 활용이 뭐냐. 자, 그러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언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반복돼 왔던 단어잖아. 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어간에 다양하게 어미가 변화된 현상을 활용이라 했는데, 그럼 어떤 게 규칙 활용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게 불규칙 활용이냐, 여기와 관련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바뀌지 않으면 규칙 활용이고 바뀌면 불규칙 활용인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자, 규칙 활용 중에 간혹 달라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어간과 어미 형태가 변하는 거라 그랬거든. 근데 규칙 활용 중에서도 변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달라지더라도 그것이 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규칙이란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이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활용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야.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가 규칙 활용이냐 불규칙 활용이냐. 간혹 바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만약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불규칙이 아닌 규칙으로 보고, 그런 의문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면 불규칙 활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범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현상이 있어. 어간이 바뀌는 게 있다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현상도 있어. 자, 심지어 어간도 바뀌면서 거기에 어미까지 같이 바뀌는 불규칙 현상도 있어. 자, 근데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현상은 총 5개.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현상이 3개.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현상이 1개가 있는데, 이래서 총 우리 국어에는 9개의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9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너희들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난 너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냐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9개는 불규칙이니까 이 9개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이 9개에 해당되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봐서 9개에 해당된다면 불규칙이고, 9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이거는 규칙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범주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구분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희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문법적인 지식들이 더 늘어가서 보는 순간에 달라졌지만 이건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규칙. 근데 이거는 달라졌지만 결국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불규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 구분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9개를 머릿속에 잘 담아서 그 9개를 제외한 무엇인가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적어도 너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5개 중에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의 첫 번째 시옷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 자, 근데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4개의 단어를 써놨거든. 4개의 단어와 대표적인 몇몇 어미들을 통해서, 대표 어미들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를 좀 써놨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시옷 불규칙이 뭔지를 설명 한번 해보려 그래. 자, 그러면 씻다, 벗다, 긋다, 짓다가 있는데, 이 4개의 용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밑줄 친 어간에 받침이 시옷으로 끝나. 그런데 이 단어를 씻다부터 활용을 해보면 씻다, 씻고, 씻지, 씻어서, 씻어라.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결합이 된 형태 자체가 기본 형태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근데 벗다도 마찬가지야. 벗다, 벗고, 벗지, 벗어서, 벗어라. 이렇게 어간과 어미의 결합 형태, 기본 형태가 어떠한 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그래서 씻다와 벗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기본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란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 이 규칙 활용의 단어들을 기준 삼아서 오른쪽에 긋다하고 짓다를 한번 봐볼게. 자, 긋다, 선을 긋다 할 때 긋다인데 이 긋다 같은 경우는 활용할 때 앞에 있는 씻다, 벗다와 좀 달라. 자, 긋다가 긋다, 긋고, 긋지. 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이 될 때는 어간의 긋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어서,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그서서, 그서라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서가 되고 지금 결합이 되는 과정에 그 어라가 돼. 그러면 이 앞에 어간의 형태가 지금 바뀐 거야. 자, 여기서 어서와 어라는 그대로 어미니까 어간의 형태가 바뀐 건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하고 다르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이 어간의 긋이 그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 어간의 받침 시옷이 없어진 거거든. 탈락을 했다는 얘기야. 자, 한 단어 더 볼게. 자, 집을 짓다 할 때 짓다인데 짓다, 짓고, 짓지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자, 어서,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집을 짓어서 이렇게 쓰지 않지. 집을 짓어라 이렇게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지어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한다고 활용을 할 때. 자, 그러면 결국 이 단어도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형태가 변화가 된 거야. 어간이 바뀐 거야. 뒤에 어서와 어라는 그대로 어미니까 어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짓이라고 하는 어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 이렇게 어간의 시옷이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긋다와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규칙성을 찾았지.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너희들이 설명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나는 너희들이 설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인 거니까. 자, 그럼 시옷 불규칙은 어간의 받침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70점짜리밖에 안 돼. 자, 어간의 받침 시옷이 탈락하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어간의 시옷이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너희가 보고 있다시피 다, 고, 지처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에서는 전혀 탈락하지 않았어. 근데 어서,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만 시옷이 탈락했거든. 그러면 정확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간의 받침 시옷이 탈락하는 건 맞는데 조건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그 과정일 때 시옷이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5개 전체에 해당되는 거야. 그 5개 전체가 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간이 바뀌냐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 바뀌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4개를 더 설명할 때도 똑같은 과정에서 반복이 될 말들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비읍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 자, 비읍 불규칙을 설명하려고 지금 단어 4개를 써놨는데 자, 잡다부터 보면 잡다, 잡고, 잡지, 잡아서, 잡아라. 이렇게 어간과 어미 형태가 기본 형태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자, 뽑다도 마찬가지라 뽑다, 뽑고, 뽑지, 뽑아서, 뽑아라.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형태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잡다나 뽑다 같은 단어는 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단어들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양상이 좀 다른데 자, 전부 다 잡다도 마찬가지고 뽑다도 마찬가지고 돕다도 마찬가지고 줍다도 마찬가지지만 어간에 받침 비읍이 있는 용어들이거든. 근데 잡다나 뽑다는 금방 봤지만 어간과 어미의 변화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 근데 돕다 같은 경우는 돕다, 돕고, 돕지처럼 이렇게 자음의 어미가 결합될 때는 이 받침의 비읍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우리가 아서나 아라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할 때는 우리가 돕아서 이렇게 쓰지 않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도와서가 돼. 그 다음에 돕아라 이렇게 되지 않고 도와라가 돼. 형태가 바뀌었지. 자, 줍다도 마찬가지야. 자, 음성 모음이니까 줍다, 줍고, 줍지처럼 자음의 어미가 붙었을 때는 받침 비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자, 근데 어서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 우리는 줍어서 이렇게 쓰지 않거든. 그 다음에 줍어라 이렇게 쓰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서가 되고 주어라가 돼. 자, 지금 이 과정에서도 규칙성 찾았니? 이 돕다와 줍다를 중심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봐야 우리가 비읍 불규칙이라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근데 모음의 어미들과 결합이 되는 과정에 뭐가 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보는 어간의 비읍 받침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럼 비읍이 보이지 않고
자,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서 오. 자, 돕다에서는 오. 그 다음에 줍다에서는 우라고 하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 자, 그러면 일단 받침 비읍이 이 이중모음을 만드는 반모음으로 지금 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 교체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비읍불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간의 받침 비읍이, 자, 여기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반모음 오나 우로 교체가 된 거야. 아까 시옷불규칙은 탈락 현상이었다면 비읍불규칙은 교체 현상인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자, 어간이 바뀌는 세 번째 불규칙인데, 자, 디귿불규칙이라는 게 있어. 자, 지금 4개의 단어를 써놨는데 동음이어 2개씩을 써놨어. 자, 땅에 묻다, 그 다음에 빨래 같은 것을 걷다 할 때 걷다. 자, 또 하나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 질문할 때 묻다와 길을 걷다 할 때 걷다. 이 용언들의 공통점은 어간에 전부 다 디귿 받침으로 끝나. 자, 근데 이것도, 자, 왼쪽에 묻다부터 시작해서 보면, 자, 묻다, 묻고, 묻지, 묻어서, 묻어라.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 자체가 아무 변화가 없고, 빨래를 걷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빨래를 걷다, 걷고, 걷지, 걷어서, 걷어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 그러면 이 2개의 단어는 어떠한 기본 형태 변화가 없이 활용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들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 자, 동음이어긴 한데 질문으로서의 묻다와 길을 걷다 할 때 그때 걷다는 활용 양상이 좀 달라. 질문할 때 묻다를 기준으로 보면, 자, 묻다, 묻고, 묻지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없이 계속 반복이 돼. 자, 변화가 없어. 자, 근데 어서,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묻어서 라고 말을 쓰지 않잖아. 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이렇게 사용하지. 자, 그 다음에 길을 물어라, 묻어라 이렇게 쓰지 않지. 자, 길을 물어라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러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디귿 받침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자, 이렇게 어서나 어라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변화가 된 거야. 자, 디귿 받침이었던 어간이 리을 받침으로 변화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길을 걷다도 마찬가지야. 길을 걷다, 길을 걷고, 길을 걷지처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자, 어서를 붙이면 길을 걷어서 이렇게 쓰지 않고 길을 걸어서지, 걸어서. 자, 길을 걷어라 이렇게 쓰지 않아. 우리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된다고. 자, 결국 똑같네. 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일 때는, 자, 디귿이 그대로 받침 디귿이 유지가 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어간의 것이 걸로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디귿이 리을로 교체가 된 거지. 그러면 이러한 양상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디귿불규칙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어간의 받침 디귿이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 리을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어간의 받침 디귿이 모음의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리을로 교체된다. 자, 이게 디귿불규칙이야. 별거 아니잖아.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옷불규칙은 탈락 현상이었고, 비읍이나 디귿불규칙은 교체 현상이었어.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우호불규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우호불규칙은 지금 내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앞에서는 두 개 나눠놨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푸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호불규칙이라는 단어는 푸다라는 단 하나의 단어에서만 일어나. 이 우불규칙은 푸다를 설명하기 위한 불규칙인 거야. 자, 어간이 우로 끝났어. 푸다라는 단어는 어간이 우로 끝났는데, 이렇게 우로 끝나는 어간들이 다양해. 뭐 주다도 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두다도 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추다도 우로 끝나. 자, 이렇게 다양한데 이 활용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야. 자, 어떻게 다른지 보면, 자, 주다 같은 경우에 주다, 주고, 주지, 그 다음에 주어서, 주어라. 자, 축약 형태 주어서, 주어라 다 돼. 두다도 두다, 두고, 두지, 두어서 축약 형태인 두어서, 주어라 축약 형태인 둬라 다 되거든. 자, 추다도 춤을 추다 할 때 추다도 추다, 추고, 추지, 추어서, 쳐서, 추어라, 쳐라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자, 그런데 이제 푸다 같은 경우는 활용 양상이 왼쪽에 있는 단어들과 좀 달라. 자, 푸다는 푸다, 푸고, 푸지처럼 자음의 어미가 왔을 때 변화가 없는 건 앞에 있는 것들과 다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어서와 어라처럼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땐 앞에 있는 세 단어와는 양상이 좀 다른데, 자, 푸어서라고 왔을 때 푸가 오면 푸어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축약형인 퍼서 이것도 되지 않아. 자, 어라가 붙은 경우도 자, 푸어라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푸어라는 되지 않고, 자, 이거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축약형인 퍼라도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푸다에 어서가 붙을 때 우가 떨어져 나가고 결합이 돼서 퍼서가 돼. 자, 푸다에 어라가 붙을 때는 우가 탈락하고 나서 결합이 돼서 퍼라가 돼. 어간의 끝모음 우가 모음의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가 탈락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불규칙을 정리하자면 어간의 모음 우가 이것도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시옷불규칙과 우불규칙은 탈락 현상이네. 그리고 비읍불규칙과 디귿불규칙은 교체 현상이네. 자, 마지막으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의 마지막 불규칙이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르 불규칙은 앞에서 배웠던 4개의 불규칙에 비해서는 다소 너희가 좀 헷갈릴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아. 르 불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개의 단어를 써놓긴 했는데, 이보다 먼저 너희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 앞에서 규칙 활용에 관련된 정의를 볼 때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간과 어미의 변화가 없을 때, 형태 변화가 없을 때 규칙 활용이라고 했는데, 간혹 달라지더라도 음응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규칙 활용이라고 본다 그랬거든. 자, 근데 이 르불 규칙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들르다를 보면 들르다, 들르고, 들르지. 자,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이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근데 어서가 붙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모음과 모음은 서로 충돌하려고 하지 않아. 그 충돌을 피하려고 해. 자, 그래서 이 으라고 하는 모음은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어미가 이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으라고 하는 모음이 전체 모음 중에서 가장 약한 모음이고, 그래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모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자, 그래서 으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결국 들러서가 돼. 어디에 들러서. 자, 어라를 붙이게 되면 같은 과정에서 들러라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들르어서가 되지 않고 들르어라가 되지 않고 들러서 들러라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불규칙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을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아까 앞에서 정의해서 봤던 것처럼 음운 규칙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불규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규칙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런데 치르다도 마찬가지야. 치르다, 치르고, 치르지. 자, 자음의 어미가 왔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이 반복이 되는데, 자, 어간이 치르인데 치르에 어서를 붙이게 되면, 자, 여기서도 똑같이 으가 언제나 어느 때나 떨어져 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리을이 요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치러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라가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러라가 되겠지. 자, 그런데 치르어서 치르어라가 되지 않고 치러서 치러라가 되는 이유도 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국어의 의문적인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문법적인 어떤 의문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두 단어는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다라는 말을 써.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들르다 치르다도 르가 음절의 끝에 르로 끝나고, 자, 오른쪽에 있는 흐르다와 나르다도 자, 어간의 르로 끝나. 자, 근데 이 단어들의 양상은 앞에 있는 두 단어와 양상이 좀 달라. 자, 근데 지금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르 불규칙에 관련된 어떤 결과적인 양상은 어떻게 되냐면, 어간에 있는 르가 리을의 형태가 돼. 이거는 결과값이니까 이 결과값을 머릿속에 담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해. 어떤 사람은 르가 탈락한 후에 리을이 첨가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르가 리을로 리을의 형태로 교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결국 결과값은 똑같아. 탈락한 후에 첨가로 보든 아니면 그냥 르 자체가 리을 형태로 교체가 됐든 이건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값은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탈락 후 첨가가 맞나요? 아니면 교체가 맞나요? 이건 너희들 머릿속에 담을 이유도 없고 그걸 시험에서 묻지도 않아. 만약에 그걸 시험에 물을 거라면 어떤 관점이 주어질 거니까 이건 머릿속에서 지워도 상관없어. 지금은 너희 머릿속에는 결과값만 생각하면 돼. 르가 리을 리을 형태가 된다. 자, 그럼 활용을 한번 해볼게. 자, 흐르다, 흐르고, 흐르지. 이렇게 자음의 어미가 왔을 때는 앞에서 배웠던 4개를 포함해서 불규칙 5개 전체가 자음의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선 아무 문제가 없어. 자, 변하지 않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어서를 붙였어, 어서. 흐르에 어서를 붙였는데, 이때는 이 흐르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으가 탈락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돼.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흐에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어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흘러서가 돼. 어라를 붙이게 된다면 흘러라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흘 리을까지가 어간인 거야. 그리고 어서가 어미인 거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르 불규칙을 가지고 너희들을 낚으려고 하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뭐가 맞냐면 르 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거든.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인데 지금 너희가 봤을 때 어서를 붙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종 형태는 러서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으로 자꾸 낚으려고 해. 근데 공부가 좀 덜 되거나 얄팍하게 되면 어서가 러서가 됐으니까 어미가 바뀐 거네. 이렇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흘러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흘 리을에 여기에 어서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어간만 변화가 된 거지 어미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나르다도 해보면 나르다, 나르고, 나르지. 자음의 어미가 붙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서를 만약에 아서를 붙여보면 자 나르에 아서가 되는데 이때 르가 리을 리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나 리을 리을 플러스 아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에 리을이 들어가서 결국 뭐가 되냐면 날라서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되는 이 과정을 잘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자, 아라를 붙이게 되면 당연히 날라라가 되겠지. 그럼 르불 규칙은 너희가 조금 헷갈려 하니까 설명을 좀 덧붙여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우리가 빠르다라는 단어가 있어. 빠르다. 자, 빠르다도 어간이 르로 끝나는데 자, 이것도 활용하면 빠르다, 빠르고, 빠르지. 자, 자음의 어미가 붙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근데 여기에 아서를 붙이면 여기에 르가 리을 리을의 결과값이 된다 했으니까 빠 리을 리을 플러스 아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리을이 들어가면 빨라서가 되겠지. 아라를 붙이면 빨라라 이렇게 되겠지. 자, 또 이르다라는 단어가 있어. 이르다. 자, 이르다가 뭔가 좀 빠르다라는 얘기인데 이르다, 이르고, 이르지. 자, 근데 자음의 어미가 왔을 땐 전혀 문제가 없다가 이 이르에 어서를 붙이면 요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리을 리을 여기에 어서가 붙는 거야. 이 리을과 어가 합쳐져서 결국 뭐가 되냐면 일러서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누르다도 해볼게. 누르다. 자, 누르다도 자 어간이 르로 끝났는데 누르다, 누르고, 누르지. 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누르에 어서를 붙이면 이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누 리을 리을 플러스 어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눌러서가 되는 거야. 자, 각각의 단어들이 전부 다 규칙성이 있잖아. 각각의 단어들이 지각각 노는 게 아니고 르로 끝나는 특정 어간은 이렇게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로 바뀌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운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리을 리을의 형태로 바뀌는 이 과정을 불규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르불규칙을 정리하자면 어간의 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리을 리을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우리는 리을 리을이 되는 결과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에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태가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런 거야. 근데 르가 리을 리을의 형태가 되는데 그게 왜 리을 리을 형태냐면 하나는 받침, 하나는 첫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오늘 용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5개만 찍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자 그러면 오늘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5개만 정리하고 어미가 바뀌는 것과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것은 한 강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할 때 나오겠지만 러 불규칙이라는 것도 있어. 르가 아니라 러 불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르 불규칙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면 오늘 배웠던 르 불규칙은 철저히 복습이 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러 불규칙하고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 학습했던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복습을 잘하고 복습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하고 어간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 할 때 혼동되지 않게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